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리더십이 이제 논문을 좀 많이 살펴보니까 연구되는 게 그런 게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특히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이제 법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황이어서 안전 리더십이라든지 ESG 관련 리더십의 연구가 되게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영 시스템에서 그 리더십 이제 경영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 거냐라는 의지 표명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제 방침을 정하는 것까지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방침을 정하는 것까지 했고 방침은 그냥 이제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이 경영 시스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조직에는 이제 대표이사, 최고 경영자 말고 많은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더 많죠. 또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많은데 방침을 수립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많은 직원들이 한 곳을 보고 일을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방침이나 목표가 수립되지 않으면 기업은 자원이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굉장히 한정적이고 급여도 나가고 하는데 그 한정적인 걸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서 아웃풋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이제 직원들이나 조직이 한 곳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형식적인 게 아니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돈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방침을 선언하는 거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 우리 한정적인 자원을 최대한의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노를 저어가는데 같은 방향으로 져야 되잖아요. 또는 뒤로 젓고 있고 그 방침이나 목표가 없으면 개인 목표를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올해 얼만큼 하겠다. 근데 이게 우리 회사의 방침과 목표가 다르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다 앞을 보고 노를 져야 되는데 뒤를 보고 젓거나 옆으로 젓거나 그러면 조금은 성장은 해요. 조금은 성장은 하는데 100을 투입했으면 100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70, 60 이 정도만 나온다라는 얘기죠. 네, 그거에 만족하고 또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기업들은 계속 100만큼 성장하는데 나는 60, 50, 40 이제 점점 계속 밀려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영 시스템에서 이제 방침 수립은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합니다. 모든 의사결정이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이제 기준, 모든 의사결정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이제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의사결정할 때 방침을 기준으로 의사결정하면 의사결정이 또 빨라지겠죠. 방침을 기준으로 하면 뭔가 이제 각각 그 팀마다 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다투거나 또는 우리 팀이 좀 힘이 세다. 그럼 그쪽으로 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역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의사결정할 때 항상 기준으로 많이 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거 내용은 요거 책에 있는 내용 다 요약해 놓은 거라 그걸 보시면 됩니다. 전찬기에 판매 중이라 또 이게 단독은 처음인데 매달 돈을 넣어주더라고요. 네? 아니요. 아니 이게 주변 분들이나 이제 기업 제가 이제 컨설팅 다니는 데는 제가 다 나눠주니까 결국 굳이 제가 홍보를 안 해서 때가 되면 또 아다리가 맞으면 어차피 근데 통장 제 게 아니라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좀 그렇습니다. 매달 이렇게 매주 연락이 오니까 스트레스를 받긴 하더라고요. 근데 바쁘셔서 이제 책 못 읽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놓는 거니까 같이 들으면 책 한 권 읽었다
방침이 제대로 이제 작동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의사결정이 이제 상황별로 달라지는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조직으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그러면 조직원들도, 물론 이제 일이 진행이 되겠지만 굉장히 속도도 느리고, 뭔가, 예, 원하는 대로 안 나가는 것 같고, 회의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부서마다 ESG 기준이 달라요. ESG라는 거 워낙 광범위하고, 또 이제 측정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이제 비재무제표잖아요. 측정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항목들이기 때문에 방침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어떤 이제 내가 이제 환경안전팀이다. 그러면은 이제 환경 쪽에 좀 포커스를 둘 수도 있고, 인사팀 같은 경우는 사회 쪽에 좀 포커스를 둘 수도 있고, 재무 쪽은 거버먼트는 이제 그쪽에 의사결정을 비중을 더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마다 달라지면 이 부서들끼리 모이면 의사결정도 안 되겠죠. 그런 형태가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할 때도 이제 방침이 없으면 이제 단기 성과, 눈앞에 보이는 이익. 우리는 사실 이제 이전에는 저런 경영 기법을 도입해서 많이 성장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구시대적인 경영 기법으로 했을 때는 회사가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게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방침이 없으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방침이 존재하더라도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이 안 되면, 우리 지표들의 그 방침이 반영이 안 되면 똑같은 얘기죠. 문서만 우리 그 회사나 조직에 가보면, 우리 회사도 그렇지 않아요? 딱 들어가면 어디 게시 같은 거 해놓잖아요. 품질 방침, 환경 방침, 안전 방침 이렇게 게시해 놓잖아요. 그거 본 적 있어요? 내용? 네. 그 내용은 본 적 있어요? 아, 이게 사실은 그래요. 보통 기업들이 게시는 다 해놔요. 근데 안 보죠. 네. 그렇죠. 네, 안 봐요. 이게 되게 원론적인 얘기인데, 게시를 왜 해놓냐면, 여기서도 계속 강조를 하는 게 그거예요. 방침과 목표는 조직원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식을 해야 된다. 어떻게 인식시킬 거냐라고 하니까, 이 경영 시스템이라는 거 우리나라 이제 1900년도 도입이 됐는데 뭐 아무것도 없을 때잖아요. 방침은 인식이 돼야 된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게시하자. 게시해 놓으면 다 쳐다보고 인식할 거 아니냐. 그래서 시작된 게 게시예요. 근데 아직도 지금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로는 되게 많아요. 우리 막 그룹웨어나 뭐 요즘 핸드폰 막 어플, 회사 어플 이런 것도 많잖아요. 앉으면 다, 그때는 모니터 같은 것도 없을 때고, 지금 앉으면 컴퓨터 한 대씩 다 있는데, 팝업을 띄운다든지, 출근할 때, 뭐, 출근할 때 뭘 인식을 시킨다든지, 방법이 너무 많은데, 아직도, 근데 게시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글을 읽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요즘은 다 이러고 다니잖아요. 네, 그런 방법론도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전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게시해놔야 된다. 네, 맞아요. 우리는 인식시키려고 노력은 했는데, 저들이 안 봤다. 예. 근데 이제 계속 이게 방법론이 성장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미묘한 부분이 이제 성장을 안 하니까, 방침 사실 모르고 나는 그냥 열심히 일을 해요. 그게 되게 큰 차이거든요. 어차피 큰 조직이야. 뭐 이렇게 대표이사 방침하고, 뭐 그다음 부문장, 뭐 이렇게 팀장, 파트장 이렇게 그 방침 쭉 내려와서 세부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안 되는 데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하나 이렇게 면담 컨설팅 가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회사 말고는 몰라요. 임원 어, 정도 알고, 그러면은 여러 임원인데 자기 이제 성과를 내고 전략을 짜야 되는데, 대표이사 생각과 다르게 맘대로 이제 하는 거죠.
대충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영업은 이제 무조건 돈만 많이 벌면, 저기 수주만 많이 따오면 되고, 이쪽은 또 생산만 잘하면 되고, 막 이렇게 임원들 생각대로 목표가 수립이 되고, 나중에 경보하는데 그 마음에 뭔가 다 마음에 안 들어. 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되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또 회사들 가보면 방침이 적혀 있어요. 게시돼 있어요. 2017년, 16년인데, 26년인데, 10년 전 거 막, 5년 전 거,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보면 그런 거죠. 아, 여기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성장을 하지 못했구나. 외부에서 막 심사 나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고객들도 오고. 그런 인식을 또 줄 수가 있어요. 아, 여기는 시스템도 잘 안 갖춰져 있고, 성장이 좀 멈춰져 있고, 뭐, 돈이 크게 아쉽지 않은가 보다. 그러면 여기는 내고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방침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 이제 시스템의 시작이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모든 부서가 판단을 할 때 우리 부서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회사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겠죠. 그리고 속도도 되게 빨라져요. 어차피 우리 뭐 회의 같은 거 되게 많이 하는데 회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줄어들어요. 어차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포츠 경기 보면 그렇잖아요. 선수들이 다 열심히 뛰잖아요. 거기에서 스포츠 경기는 방침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 승리,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조직원들 보면 약간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저도 회사 다닐 때 그랬습니다. 방침이 뭔지도 모르고 난 내 앞에 있는 일만 열심히 하고 결국에 일했더니 연말 갔더니 이게 내가 한 게 소용이 없고 쓸데가 없고 보고할 때 막 묻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럴 수 있다. ESG와 같이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영역에서는 조금 더 예전에는 이런 팀이 좀 이렇게 이제 제가 전통이라고 표현했는데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이제 을 뭐 모르고 이렇게 성장을 해도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지금 상황은 좀 많이 다르죠. 방침을 방침과 목표를 수립해 놓은 것도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좀 요즘 많이 해놔요. 회사는 뭐 직원의 아까 안전도 얘기했지만 뭐 시민들의 안전도 지키고 그냥 일개 회사인데 뭐 지구의 환경까지 생각하고 뭐 이렇게 많이들 이해관계자도 고려해야 되니까. 왜냐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그거예요. 방침, 이 회사의 방침을 제일 먼저 안 보는 것 같지만 제일 먼저 봅니다. 그래야 여기가 시스템이 있다 없다. ESG 지속 가능성에서 보더라도 제일 먼저 회사 방침이 나와요. 이게 이제 아니란 것 같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경영 시스템도 지금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게 내 상황, 이제 조직의 상황을 좀 파악을 한 거잖아요. 우리 조직이 내부적으로는 어떻고 외부적으로는 어떻고 현재 이해관계자들은 뭘 요구하고 여기까지 파악을 해보고 이제 최고경영자가 이제 방침을 정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회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정하는 거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방침을 정하게 되고 난 다음에는 자원 배분을 하겠죠. 그걸 정하고 나서 이제 우리 회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방향이 생기면 예산 배정하고 인력 배치하고 투자에 특히 우선순위 이런 게 결정이 되게 수월하게 됩니다. 요구할 때
엄청 싸우잖아요. 안 싸워요? 네, 주는 대로 받고. 그렇죠. 특히 관공서들도 엄청 싸우잖아요. 방침이 일관적으로 되어 있으면 다 압니다. 돈이 어디 많이 들어가야 될지, 어디 조금 들어가야 될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겠죠. 저도 이거 할 때 좀 싸워야 되는데 많이 없습니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싸움이 안 돼요. 아, 요즘 들어 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뭐 돈을 많이 쓰진 않는데 이게 돈 쓰는 기능을 못 하니까 저는 이제 요즘 뭐 쿠팡 할 때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애초에 가입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인터넷 쇼핑 같은 것도 하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너무 뒤떨어지는 게 아닌가. 할 때면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거 사줘 이렇게 하면 언제 필요해? 그러면 언제까지만 있으면 돼 하면 이게 되는 거는 되게 편한데 내가 뭘 쓰지를 못하니까 시대에 너무 뒤떨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네? 우리 7월 하반기 용기를 한 달에 3개씩 분명히 이제 법인카드나 뭐가 이게 다 제 거거든요. 근데 돈 쓸 때는 그분이 제 법인카드를 쓰는데 왜 그래요? 그거 다 해주니까. 행복한 근데 삶을 웬만한 일은 다 제가 하는데 거기는 지시만 하시거든요. 근데 부러울 뿐이에요, 사모님. 저도 부러워요. 저희 장모님이 다시 태어나면 이제 저희 딸로 태어나고 싶다. 그게 안 되면 제 와이프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예. 장모님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둘이 그런데. 이거를 어제도 장모님 통화했는데 아내는 저기 와이프가 다 들고 날르면 어떡하냐.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이혼이라도 하면 뭔가 이게 법정 다툼에서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야반도주를 하면 하도 빌린 차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예산 배정할 때 방침은 알고 있더라도 이제 충분히 싸우셔야 된다. 그래야 내가 방침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할 때 물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편안하게 갈 수가 있죠. 편안하게. 아, 싸워야 되는데 네, 방침을 세워야 돼요. 방침을 세워야 되는데 어려워요. 이게 그렇게 길들여져 왔으니까 이게 바꾸기가 힘들더라고요. 나와 있어요. 의지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단절이다. 네, 구조적으로 완전 단절돼 있어요, 진짜. 이게 구조적으로. 네, 제가 이렇게 써놓고도 못해요. 그리고 다 했으면 회사들이 지금 다 부자 됐겠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는 하는데 ESG 리더십이 부족하게 되면 사실은 방침이 수립이 그쪽으로 안 되게 되고 방침이 수립이 안 되면 자원이 안 들어가요. ESG 뭔가 하려면 자원이 들어가서 ESG 관련된 결과, 즉 이제 비재무제표, 비재무 정보들이 되게 좋아지고 투자로 이제 이어지고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ESG 리더십이 부족하면 방침이 관련된 방침이 수립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자원 배분이 안 되겠죠. 결국 돈 거기다 들여서 뭐 하냐. 조심하면 되지. 안전 뭐하러 예방하냐. 조금 지저분하게 만들어도 제품만 좋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당연히 환경 쪽, 안전 쪽에 자원 배분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부가 활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그냥 사이드로 요거 조금씩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지적해 주셨다시피 원인은 구조적인 단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방침이 수립이 안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단절이 되면 그 밑에 이제 싸그리 무너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방침은 이제 자원 배분의 연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복합니다. 예. 하고 저희 집안에는 되게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싸움이 없습니다. 15년 차 3번 싸웠어요. 그것도 이제 신혼 한 1, 2년, 1년 차 한 번 싸우고 3년, 5년 요때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싸우고 지금까지 무사고로 되게 행복하죠. 일반 아니요. 저도 집에서 얘기 다 해요. 집에서 누워있기도 하고, 네. 힘들면 누워있고, 밥도 차려줘요. 네. 왜 이렇게, 왜 숙연해지죠? 난 좋은데? 오랜만에 수업해서 그런 거죠? 네. 다들 이렇게 가와만사성이라고 집에 행복하면 이게 잘 되는. 네. 리더십의 핵심 요건 이제 다 비슷한 얘기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정적인 그 기업이든 어디 어떤 조직이든 간에 자원이 무한정이 아니에요. 한정적인 자원을 어, 어떻게 하면 제일 잘 쓸까라는 고민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ESG를 부가적인 활동이 아니고 경영 활동으로 인정을 하고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자원이 투입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의사결정하는 구조가 완성이 되려면 방침을 수립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직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자원 배분이 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역할, 책임 구조, 요게 정해져야 되는 거죠. ESG 리더십이 이제 갖춰졌고 방침은 이제 수립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자원을 배분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ESG가 중요하니까 우리 방침은 이러니까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방침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자원 얼마 쓰겠다. 근데 어디에 얼마큼 쓸 거냐, 역할, 책임 이런 것들을 리더가 리더십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의 의견을 받아서 조직의 최고 경영자 아니면 조직의 장 이런 분들이 결정을 해요. 과연 역할은 어떻게 줄 거고 책임은 어디까지 하고 권한은 어디까지 부여할 건지. 즉 여기에 이제 사람이 들어간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ESG에 요만큼 자원을 넣기로 했는데 이걸 제일 활용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러한 팀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조직들이 있어야겠다라고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은 예산을 결정하고 인력을 배치하고 우선순위 결정하고 이렇게 어, 예, 어디다가 돈을 쓸지 이제 조직을 구성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는데 그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참여하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제 일방적으로 정하면 안 되잖아요. 일방적으로 정하면 안 되니까 우리 조직원들이 참여. 그러니까 이제 경영 시스템이라는 거는 우리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여를 해서 의견을 줘야 우리도 이해관계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의견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내부. 물론 덕업주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말든지 되게 의견을 이제 관철시키는 대표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기업들 보면 우리가 여기서 강조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그게 상당히 어렵죠. 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듣지 않으니까. 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이해관계자 요구사항도 들어야 되고 우리도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개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이 배분되더라도 주식이 나한테 얼마가 배분되는지 우리 쪽에서 역할이 뭔지
모르면 사실은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역할을 정하고 책임을 인식하고, 그리고 이 ISO 경영 시스템에서도 보면 리더십의 요구사항이 자원을 보장하고, 그리고 조직원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게 촉진하라고 되어 있어요. 촉진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이제 쪼으란 얘기죠. 직원들 참여를 하게 쪼아라. 그냥 두지 말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는 현장에서는 이제 안전위험, 환경이상,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신호를 주는 거죠. 여기가 좀 미약하다. 그러면 그거를 최고위원장은 몰라요. 누가 아느냐? 요 관련된 담당하는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의견을 개진을 해서 자원이 뭐 여기 더 배분돼야 된다. 아니면 목표가 수정이 돼야 된다. 아니면 내년에 방침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 구조와 결합이 돼야지 자원이 적절히 배분될 수가 있다. 얼마만큼 자원을 투입할 거냐라고 해서 큰 국지는 정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여기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는 이해관계자들이 합의를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ESG에서 보면 그 이제 거버먼트 쪽에서 이사회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 요 G 쪽에 굉장히 취약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죠. 되게 취약하죠. 가족 기업이 많고, 우리 얼마 전에 다녀온 가족 기업 학회 있었잖아요. 가족 기업이 많고, 대기업의 승계 구조도 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가족들이 많이 승계를 하죠. 다른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돼요. 대기업 가족 그 기업 가업 승계와 중소기업 가업 승계를 좀 다른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조금만 가까이 서 있어. 어렸을 때 별명이 아시죠? 정타 치면 100, 정타 1000. 여기서 좀 1000만 원 받고. 다른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가업 승계가 이해하기 쉽게 하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제 가업을 이게 많이 벌었으니까 이걸 이제 남주긴 싫고,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중소기업 가업 승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할 사람이 없습니다. 채용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저건 뭐 자기네들이 다 해먹는다 이런 게 아니고, 거의 많은 중소기업들, 그래서 이제 가업 승계 학회 이런 게 생긴 게 뭐냐면, 그 기술은 되게 중요해요. 보존해야 돼요. 계속 우리나라에 있어야 될 기술이고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이제 중소기업에서 그 승계되는 구조와 대기업에 승계되는 그 의미가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가족 기업이 많죠.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집안이 승계하는 경우는 많이 없죠. 잘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많이 없죠. 구글 같은 경우 집안이 승계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들 같은 경우 다 일단 왜 나는 그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라는 박탈감도 주고. 그래서 요 G 쪽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회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슈가 많이 됐어요. 이 ESG가 처음 23년에 도입됐을 때 그 여성들 이제 그 대학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자 교수님이라든지 이제 사회 진출한 여성들이 대기업 사회 이사로 엄청 많이 취업이 됐습니다. ESG가 처음 생겼을 때 이 이사회의 다양성을 갖춰라 해서 비율을 정해놨어요. 몇 프로 이상 여성 이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되고 취업이 됐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이 대기업의 이사회를 보면, 우리 그 정부 출연 기관에도 보면 다 이사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조그만 기관에 상임이사를 재직을 좀 했었는데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이사님 또는 시장님이 결정한 거 어차피 그거 해야 되는데 구색 갖추기 위해서 이사회 모여갖고 자 땅땅땅 하고 이제 하잖아요. 낭비잖아요, 낭비. 그렇죠? 근데 그 구조를 왜 갖춰야 될까요? 낭비인데 그거 안 해도 되잖아. 어차피 못 바꾸잖아요. 의사결정 대표이사님이 하신 거 못 바꾸잖아요. 근데 원래 이사의 기능은 그거죠. 대표이사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사회에서 그거 검토해보니까 적절하지 않아요. 하지 마라라고 돌려보내고 다시 의사결정해라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회의 기능이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이나 관공서나 보면 그거 안 되잖아요. 이재용 회장님 이거 하세요라고 하면 이사회에서 하지 마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회까지 이제 확장이 됩니다. 우리 공기업도 보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도 보면 ESG 경영한다고 다 이렇게 해놨어요. 선언만 한 거죠. 실행은 안 하고. 저도 이제 그런데 갔다가 야심차게 이제 뭐 얘기 좀 해보려고 했는데 구조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사회 갔다고 해서 또 돈은 줘요. 또 한 15만 원. 예. 괜찮아요. 가서 한 30분 앉아있다가 샀는데 이거 굳이 해야 되나? 이거 바쁜 사람도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할까? 뭔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준에서 뭔가 바꾸고 의사결정을 다시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제도가 적절한데 기업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사회가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 되게 기업이 투명하게 경영되지 못한다. 즉 ESG 리더십이 없다. 왜냐하면 최고 경영자가 ESG 리더십 구제하면 이사회에서 그거를 승인하지 않고 갖추도록 이렇게 의사결정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는 거죠. 예, 정말 봤습니다. 저도 그 조그만 이제 진흥원 이사로 이제 있었는데, 한 분이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엄청 열심히 했어요. 이건 아니다. 근데 제가 봐도 그분의 말이 맞아요. 근데 바뀌었어요. 두 달 있다가 없어졌어요. 통화해봤더니 해촉됐다고. 예.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안 하는 거죠. 투명하게 운영이 못 되는 거죠. 근데 감히 이제 민간 기업에서는 그 얘기도 못 하죠. 보통 이제 법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이사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는 거죠. 이제 대표이사님 말 잘 듣는 예, 친인척이나 제 3자라도 말 잘 듣는 사람 이렇게 예, 놓고 그래서 이제 뭐 젠더 문제도 있어서 이제 여성 비율 얼마 해야 되는데 그 여성도 이제 말 잘 듣는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래요? 거기는 이사회가 얘기하면 시장님이 얘기 바꾸고 막 그렇게 안 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 공공기관이 더 보수적으로 저는 이제 민간 공공기관 다 일을 하잖아요. 아, 어렵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금방 없어져요. 얘기가 통한다 그러면 두 달 있다 전화 와요. 다른 데 어디 가서 저기 항구가 있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이제 저는 컨설팅이나 이런 걸 이제 민간 쪽을 더 선호하고 많이 하는데 되게 간단해요. 이쪽은 성과만 보여주면 돼요. 뭐 했다라고 해서 이제 결과물만 주고 이렇게 줘주고 내가
과업을 받은 것을 주면 되는데, 공공기관 쪽은 그게 아니에요. 성과는 없어도 뭔가 이제 문서나 보고서가 그럴싸하면 되게 칭찬을, 그리고 보고서 양식도 되게 옛날 컨설팅이 끝나는데 완료계라는 걸 쓰라고 하더라고요. 난 완료계가 뭔지, 완료 보고서 제출했잖아요. 그랬더니, 그거 말고 완료계를 또 써야 된대요. 아, 한참 고민하다 찾아봤는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뭐 어느 과을 받아서 뭐 했다. 누구 하고 도장 찍고 이제 한 도장, 아, 예. 얼마 전에 저도 이제 공공기관에서 용역을 하나 받았는데, 정말 별거 아니에요. 간단한 건데, 시작하는데 지금 3개월이 걸려요. 처음에 하면 계약하러 가야 되고, 그다음 착수회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작회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착수회의하고 시작회가 다른 거더라고요. 그거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관련자들 모아서 또 무슨 뭐 또 하나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한다라고 또 해야 되고, 4번 정도 하고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끝날 때도 똑같아요. 일 자체는 사실은 공공기관이 더 쉽습니다. 저 개인적인 거예요. 이게 어디 가서 이제 이게 아주 바닥에 되고 있는데 개인적인 겁니다. 저는 일은 난이도는 공공기관이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잘 쓰기만 하면 돼요. 잘 쓰고 잘 만들고 좀 많이 쓰고. 예, 서류를 장수에 이렇게. 저도 이제 민간 기업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많으면 안 읽어보잖아요. 간단하게 해서 한 장으로 갖고 와라. 뭐냐, 무슨 내용이냐, 내가 언제 이거 읽고 있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줬는데, 양 좀 늘려주세요. 너무 간단해요. 쫙 늘려주고, 이 정도는 돼요. 작년에 완공해서 캐비넷으로 한 번에 네. 성격이 완전 달라서. 그래서 저희 일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공공기관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고, 기관만 이렇게, 저는 주는 대로 다 합니다. 기간을 하면 특별한 거 없는 안 바뀌어요. 문제만 안 일으키면. 수의계약 수준, 수의계약이 얼마 수준이잖아요. 예. 그것만 안 넘어가면, 한번 들어가면 안 바뀝니다. 하기 싫다고 그래도 계속 하고. 너무 소비가 예, 예. 그래서 일부러 가격도 그거 안 넘어가게 2번에 나눠서 한다든지,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 담당이 바뀌면 누군가 친한 사람이 들어오면 바뀝니다. 팀장님이 되게 잘해주셨는데, 팀장이 다른 팀 가고 다른 팀에서 오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충실하게 하면 사람이 바뀌어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수익계약 좀 작은 것들은. 저도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해요. 오랜만에 수업하는 거라 이렇게 너무 계속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중간중간 경험담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일을 하실지 모르니까 사기취득이라는 게 다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물론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겠지만, 이런 경험이 있으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당황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사회가 ESG를 다루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게 의사결정이 아무래도 이제 재무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재무 중심이라고 하는 건, ESG도 재무 중심이 맞는데, 요 앞에 이제 생략 단계, 단기죠, 단기. 단기 재무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라는 것도 사실 이제 최근에 요구하는 거는 사회 다양성을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 우리가 무슨 전자회사다. 그래서 전자 관련된
그런 전공을 가진 이사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해관계자,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잖아요. 사업, 즉 이제 우리 제품 및 성능 이거에 타겟을 둔 이사회가 아니고 우리 회사 전반적인 내외부 상황을 고려한 그 이사들이 선임이 돼요.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가 할 수 없는 판단을 잘못된 판단을 이사회가 이제 바로잡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사회는 어떻게 해요? 어차피 그들도 이제 회사가 성장하고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무 중심의 판단은 맞지만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한다라는 말이죠. 또 그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그 전문 CEO, 전문 경영인들, 회사 주식은 없어요. 주인은 아닌데 이제 전문 경영인들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여전히 이제 많이 바뀌는 추세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거를 이제 이사회가 견제를 해줘야지 이제 그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하다. 그래서 이제 사업 보고서 대상이 되고 비용의 요소로만 아직도 이제 ESG는 비용의 요소로만 생각하시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게 아니고 이걸 이걸 해서 돈을 벌겠다가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라는 약간 그런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개념이 많이 커요.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이제 축소가 된다.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내가 수입이 줄거나 하면 제일 먼저 자르는 게 있죠. 취미생활이라든지 야식이라든지 그런 이제 사실은 계정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취미생활 안 하면 뭔가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고 장기적으로 나한테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근데 그냥 이제 없애버리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취미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취미를 하려고 좀 찾아보는데 아픈 데도 많고 바쁘기도 하고 뭘 하려고 하면 다 몸을 써야 되더라고요. 뭐 하시는 거 있어요? 독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그랬어요. 독서, 뭐 음악 감상 뭐 이런 거 얘기하시려고 눈빛이 독서였는데 또 누군가 취미가 뭐냐고 독서라고 얘기하면 이사회가 ESG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면 이제 경영 시스템 방식이 많이 기존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죠. 진짜 의사결정도 변하고 전략 수립, 리스크 변화 이게 다 ESG 측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부족한 최고 경영자 CEO의 부족한 ESG 리더십을 보완을 해주는 거죠. CEO는 이제 단기 수익성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할 텐데 투자 결정을 할 텐데 이사회가 그런 걸 견제하고 이제 장기 비용이나 이제 환경사회 리스크까지 고려를 하는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그런 전략 수립할 때도 ESG를 많이 이제 고려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리스크 이제 변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경영 판단 전제 조건으로 이제 전환시키는 체계를 우리 이사회가 마련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ESG 평가를 할 때도 이제 거버먼트 평가할 때 보면 최고 경영자보다는 그 이사회 구성 요소나 이사회 활동들을 훨씬 더 많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네. 그 구조가 잘 갖춰져 있냐, 대표이사를 견제를 하고 대표이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즉 이사회의 다양성이 보장되느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뭐 스튜어십이라고 해서 그 투자자들도 이제 경영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해라라는 요구사항도 좀 있잖아요. 투자만 해놓고 방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같은 데도 이제 투자하면 어느 정도 경영에 개입을 하고 그런 식으로 경영에 개입을 한다라는 것보다도 이제 의견을 주는 거죠.
잘못하고 있다. 이거 잘해라. 이렇게. 투자자들도 그런 요구사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 형식적으로. 거의 대부분 형식적으로 하죠. 많이 형식적으로 합니다. 실제로는 관리 대상에 다 포함을 해야 된다. 사실은 이게 저는 그래요. 그 컨설팅을 해보면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는 이제 돈을 이제 효율적으로 써라를 제일 강조하는데 어차피 한정적이잖아요. 무한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뭐 70점이 커트라인이면 100점 맞을 필요 없잖아요. 70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100점 맞는다고 해서 돈 더 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강조하는데 이 사회에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거면 차라리 하지 마라. 이분들 인건비가 얼마냐? 한 번 회의 참석하면 15만 원, 20만 원씩 주고 5명만 참석하면 100만 원인데 한 달에 뭐 2번만 해도 200이잖아요. 쓰지 마라. 차라리 200 딴 데 써라. 저는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시스템이라는 게 형식적이고 자원이 비효율적이면 안 하는 게 낫다. 우리 오늘 11시 반까지 식당에 가야 돼요? 그러면 몇 시에 끝나요? 한 10분 정도 쉬면서 끝나는 시간 한번 상의해 볼까요? 네. 몇 시에, 11시 반에 그냥 끝나면. 아,